아놀드, 드디어 건강한 삶을 살기로 한 건가요? 아놀드예요. 옷을 입으세요. 그런 몸으로는 여성 구독자들을 전부 잃겠어요. 슈워제네거와 같은 점을 찾으려는 건가요? 그래도 한 가지는 있네요. 이름이 같잖아요. 그런 몸을 갖고 싶다면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먹는 음식도 바꿔야 하고요. 다른 생각이 있는 거겠죠? 아놀드, 진심이에요? 스테로이드? 일단 그건 불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시 말할게요. 불법이라고요. 단백질 화합물로 구성된 근육은 미세 눈물로 형성되고 수일 내에 회복되어서 근육을 더 강하고 크게 만듭니다. 스테로이드는 체내에 들어가면 회복 과정을 2배로 늘려주면서 근육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호르몬으로 전환이 되는 물질이죠. 테스토스테론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몸에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시작돼요. 여드름이 증가하고 고환 크기가 감소하며 공격성이 나타납니다. 저는 왜 이러는지 알고 있지만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그래도 다른 큰 게 생겼잖아요. 이런 방법은 당신처럼 게으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정확히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운동을 안 해도 무게를 늘릴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물론 테스토스테론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성욕이 증가해요. 거의 즉시 더 많은 신체적 관심을 원할 것입니다. 저기 아놀드, 정신 차려요. 너무 과하다고요. 오, 데이팅 앱에 사진을 올리는 건가요? 축하해요. 매칭이 되었어요. 사진을 봐서는 둘의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데이트에 어떻게 놀라게 해줄 건가요? 좋아요, 아놀드. 둘은 환상의 짝이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혼자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무섭다고요? 제가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테스토스테론은 여자에게 조금 다른 효과가 있어요. 남자처럼 얼굴에 털이 나고 목소리도 깊고 거칠어지네요. 너무 뛰지는 마세요. 그건 위험해요. 심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이제 쉽게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테스토스테론을 완전히 포기하더라도 그 결과를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뚱뚱해지고 멘탈이 불안정해질 텐데. 정말 아름답고 큰 야채네요. 잠깐, 가게에서 먹으면 어떡해요? 그 야채들은 GMO, 유전자 변형 야채예요. 이 토마토엔 누에 유전자가 들어있고 당신의 평범한 일상 오이는 유전적 관점에서 인간과 40%나 유사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GMO는 무섭지 않아요. 제가 보여줄게요. 당신을 유전자 변형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에게 이런 실험은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2018년 2명의 유전자 변형 아기가 중국에서 태어났었죠. 그들은 HIV에 대한 면역성을 갖도록 프로그램되었어요. 여긴 펜타곤의 극한 극비 연구소예요. 주로 GMO 군인을 생산하는 장소죠. 크리스퍼 캐스9은 한 유기체의 DNA를 다른 유기체의 DNA에 이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일반 물고기에 생물 발광 해파리의 유전자를 이식해서 글로우피쉬가 되었고 야채는 더 오래 저장되고 나은 맛을 위해 변형되고 있어요. 키가 크고 싶나요? 마이클 조던의 유전자를 줄게요. 그리고 땀 유전자를 조작해서 냄새도 안 나게 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아놀드 2.0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땀이 나지 않아서 드디어 사람들이 옆에 앉기 시작하고 이웃 할머니도 키 작은 빨간머리라고 더 이상 놀리지 않아요. 그냥 빨간머리 멍청이라고 하죠. 네, 유전자 조작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건 미래예요. 만들어진 GMO 아기들도 곧 생길 거예요. 범죄자에게서 범죄 유전자를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진화의 새로운 혁명이에요. 잘 자요, 아놀드 2.0. 잠깐, 무슨 일인가요? 아놀드, 실험실에서 주사기들을 훔쳐온 거예요? 네?
향기가 나기 위해서 딸기 유전자를 주입한다고요? 완벽한 엉덩이를 위한 코기 유전자요? 하지 말아요, 아놀드. 멈춰요. 세상에,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틀렸네요. 유전자 조작은 위험해요. 유기체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게도요. 빨리 일어나세요. 안 좋은 날씨도 하루를 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요. 일에 가기 싫다고요? 그럼 침대에서 하게 해줄게요. 나사가 무중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70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지원자에게 18,000달러를 지불했다고 해요. 일어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신을 조준하고 있는 저격수를 고용했거든요. 누워서 먹고 마시고 다른 모든 일을 침대에서 하도록 해요. 곧 다시 볼게요. 잠은 잔 건가요?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이 많이 쪘네요.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가 아무데도 안 가고 있긴 하죠. 그러나 욕창은 위험해요.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이 피부로 흐르지 않고 있네요. 더 지켜볼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소련 과학자들이 세운 기록인 370일에 거의 근접했어요. 상태는 별로네요. 매일 근육의 5%가 손실됩니다. 게다가 뼈도 손상되고 이동성이 부족해서 뼈가 복구되지 않고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하네요. 역설적이게도 누워서 잠드는 건 불가능해져요. 활동의 변화가 없으면 뇌는 현재 시간이나 잠잘 시간을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장점도 있어요.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고 가겠습니다. 쇼를 즐기세요, 아놀드. 이럴 수가. 아놀드,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격수 이야기는 장난이었어요. 너무 위험해진 것 같아요. 여름에 공원 산책을 하는 것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운명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지는 거예요. 조심해요, 아놀드. 우와, 누군가 방사능 폐기물을 흘린 것 같아요. 아놀드? 초능력이 생길 건가 봐요. 마블의 울버린은 원래 배드절맨이라고 불렸던 걸 아시나요? 그러니까 당신은 비버 스컹크 패커맨이에요. 멋져요. 당신은 슈퍼히어로 중 유일하게 3가지 힘을 가졌네요. 하지만 초능력을 가진 건 당신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본의 스워드 마스터 이사오 마치는 320km 속도의 총알도 자를 수 있었대요. 세르비아의 슬라비아 파치는 2만 볼트의 전류도 견디었다고 하죠. 전류를 몸에 흐르게 해서 음식을 조리할 수도 있었대요. 네덜란드의 윈 호프는 0도 아래에서도 몇 시간을 버텼고 속옷 차림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아놀드? 우와, 축하해요. 머리로 못을 박는 능력이 생겼군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벼룩을 기르기도 하나 봐요. 하지만 당신의 능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한다면 DC 코믹스의 더그 웰더를 보세요. 그의 능력은 적에게 강아지를 용접시키는 거래요. 엑스맨의 자이가이스트는 술을 종일 마시다가 산성을 토해내는 능력을 발견했대요. 배트맨의 자산이 980억 달러인 걸 아나요? 슈퍼히어로는 수익성 있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슈퍼맨 만화책의 첫 번째 사본이 경매에서 35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올라온 요청 건수에 따르면 스파이더맨은 이제 미국 대통령보다 더 유명해졌대요. 아놀드, 멋진 일인 건 알지만
슈퍼히어로의 주된 임무는 영광을 만끽하는 것이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위험하다고요. 당신들이 나서야 해요. 뭐 결국 일어나긴 했네요. 벌써 캐스팅이라도 된 건가요? 충분히 읽어봐요, 아놀드. 사인하기 전에 신중해야 해요. 귀 사이에 그 큰 공간이면 렌트로 큰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빨간 머리카락 속에 이런 큰 공간이 있다니. 할아버지의 오래된 오토바이도 들어가겠네요. 아놀드, 그 배역을 위해선 살을 3배는 찌워야 할 거예요. 배우들은 배역에 최대한 가까이 맞추기 위해 짧은 시간에 살을 찌우고 빼곤 해요.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크리스찬 베일은 살을 9번이나 빼야 했대요. 30kg 정도를 찌운 적도 있고요. 66파운드라니. 살을 빨리 찌우기 위해선 큰 접시를 활용해요. 이러면 많은 양도 적어 보일 수 있어요. 간식도 늘리고요. 말린 과일, 견과류, 땅콩버터 샌드위치, 디저트도 잊지 마세요. 아놀드, 생각보다 소질이 있는데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제 곧 주연 배우를 맡을 수 있겠네요.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잠깐, 이래서 살을 찌운 거라고요? 휴, 아놀드. 큰 노력에 비해 결과가 너무 초라해요. 집으로 갈 차비도 못 받았잖아요. 그냥 걸어가기로 한 건가요? 잠깐, 아놀드, 괜찮은 거죠? 갑자기 늘어난 무게로 뼈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봐요. 152cm에 93kg면 BMI가 40 이상입니다. 클래스 3 비만이요, 아놀드. 심각하게 도움이 필요하네요. 여기요,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제 친구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갈 거예요. 여기선 몇 분 만에 필요 없는 지방이 전부 빠지죠. 좋아 보이네요. 안 돼. 흘러내리는 피부가 다음부터 결정을 잘하게라도 만들어 주겠죠? 빠진 지방에 대해서는 암시장 일부 화장품 회사는 1kg에 최대 15,000달러를 기꺼이 지불한다고 해요. 그래요, 아놀드. 일단 집으로 가요. 이것은 세계 최초 생체공학인간 피부입니다. 2011년 네덜란드 과학자들은 우유의 거미줄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염소를 만든 다음 그 재료를 인간의 피부로 바꿨습니다. 이 피부는 강철보다 15배나 더 강합니다. 그리고 5.56구경 총알도 막을 수 있죠. 실험은 곧 끝났지만 비밀리에 계속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축하해요, 아놀드. 방탄 피부 테스트에 자원봉사를 했어요. 우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성공적인 결과네요. 그런데 결과에 매우 만족해 보이지만 저들은 돈을 벌고 싶어해요. 유탄 발사기는 배럴에서 초당 120m의 속도로 유탄을 발사하죠. 50cm의 강철 갑옷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진지한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플로렌으로 만든 피부요. 과학에 알려진 가장 강력한 물질인 탄소의 동소체입니다. 가장 강한 강철보다 200배 더 강하다고 해요. 축하해요, 아놀드. 당신의 플로린 피부는 로켓 수류탄도 견딜 수 있어요. 뇌까지 멀쩡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충격에 말랑한 젤리처럼 되었네요. 다행히도 여긴 최고의 실험실이에요. 맞아요. 도망칠 절호의 기회예요. 무기도 당신을 해칠 수 없잖아요. 사실 목도 졸릴 수 없어요. 차에 치여도 다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몸의 힘은 역시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요. 그 대신 아놀드답게 겁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문제는 남은 생을 영원히 숨어 다녀야 해요. 슈퍼 피부를 가진 걸 들키지 말고요. 잠깐, 뭐죠? 그래요, 아놀드.
관심을 위해선 뭐든지 하네요. 뭐 자기 선택이죠. 그나저나 이야기가 좋은 쪽으로 흐를 것 같진 않아요.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다고요. 정말 그 피부를 뚫을 무기가 없다고 생각했나요? 머리가 2개라면 어떨지 상상해봐요. 지금보다 훨씬 유명할 거고 더 재밌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2배로 똑똑해져서 드디어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도 있고요. 봐요. 포스터에 있던 사람이에요. 서커스 주인인가요? 세상에, 방금 사자가 머리가 2개인 사람을 삼켰어요. 저런, 그래도 머리는 다치지 않았나 봐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공연은 어떻게 하죠? 오, 매니저가 당신을 보고는 캐스팅을 하려 하네요. 하지만 조건은 이 2개의 머리를 당신의 몸에 다는 거예요.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동의는 했으니까 앞으로 할 수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최초로 성공했던 머리 이식 수술은 1908년 찰리 거더리가 해냈어요. 실험체는 강아지였고 머리 중 하나는 다른 머리의 목에 거꾸로 달았었죠. 1950년엔 데미 코브가 살아있는 2번째 머리를 이식하는데 성공했고요. 다른 강아지 앞면에 머리를 다는 수술을 20번이나 해냈대요. 그리고는 다른 강아지의 몸통에 머리를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은 원숭이예요. 비록 수술 뒤에 의사를 물려고 했지만요. 2013년에 서지오 카나베로가 인간의 머리 이식 수술을 계획했어요. 예상 비용은 1280만 달러였고 2017년 그의 지휘하에 죽은 사람의 머리가 시체에 이식되었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이제 리허설을 할 차례예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저글링을 하면서 불타는 링을 통과해야 한다니. 예.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냥 몸을 프로들에게 맡겨봐요. 공연을 망치지 않는 데만 집중하세요. 첫 공연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향해 있네요, 아놀드. 가장 중요한 순서를 맡았어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설마 타가야가 온 건가요? 당신을 보러 왔나봐요. 안 돼, 집중해요, 아놀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멍청이. 신사인 척을 하려다 당신과 트롤 형제를 망신시켰어요. 이 서커스에서 나온 최대의 실수였네요. 아놀드, 이제부터 육식동물처럼 날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아드레날린과 화가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느껴지나요? 당연히 씹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치아는 날고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잘게 자르는 게 중요하죠. 고대의 몽골 사람들처럼요. 사실 생고기로 만든 가장 유명한 요리인 스테이크 타르타르는 그들의 이름을 딴 거예요. 곡물, 야채, 과일이 없으면 몸의 연료인 포도당의 흐름이 멈추고 간은 신체의 에너지 요구에 지방 저장을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체중 감량이 시작되죠. 주당 최대 5kg. 그 사이 근육이 탈수되고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연예인과 슈퍼모델이 고기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예요.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심장병 위험도 높아지죠. 아미노산이 뱃속을 채울 거고 피부에 박테리아와 혼합되어 지저분한 채취를 유발할 거예요. 날고기에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와 같은 위험한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설사, 구토 및 위장의 오래된 무거움으로 고통받을 거예요. 그러나 몸이 그런 음식에 적응하면 에너지와 체력이 급증하는 걸 느낄 겁니다. 테스토스테론과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하니까요. 브루스 리도 시합을 준비할 때 맛있고 신선한 고기 스무디를 마시는 걸 좋아했대요. 저희 조상들도 날고기를 먹곤 했어요. 하지만 불을 사용하면서 요리법이 영원히 바뀌었죠.
소화에 필요한 시간을 3분의 2로 줄였어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이 위장에서 뇌로 이동했고 이것이 인지의 혁명을 촉발했습니다. 인간은 더 추상적인 사고를 시작하면서 복잡한 언어를 개발했고 그 결과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먹어봐요, 아놀드. 어서요. 저런 동물의 왕처럼 행동하는 건 그만하세요. 예의를 갖추세요, 아놀드. 침팬지랑 당신은 같은 조상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700만 년 전에 그들과 갈라졌습니다. 숨이 탁 트인 평야에서 생활하는 생활은 동시에 우리가 두발 보행과 직립 자세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도구 사용을 위해 우리의 손을 해방시켰습니다. 추가로 불 길들이기와 같은 유용한 활동도 생겼고요. 음식을 요리하는 건 소화를 더 잘하고 더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다른 것들과 함께 더 크고 나은 두뇌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진화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먹기 전에 요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턱 관절이 줄어들었고 사랑니는 이미 인간의 20%에서 성장을 멈췄습니다. 또한 음식의 질 향상과 함께 호모 사피엔스의 평균 키가 10cm 증가했어요. 뭐 그것과 함께 체중도 늘었고요. 하지만 현대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신의 몸이 아닌 테크놀로지예요. 앉아있는 동안 이동을 할 수 있고 날아다니고 편안한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시원한 맥주를 마실 수 있죠. 다음은 뭘까요? 우와, 보세요. 과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할 메시지가 있나 본데요. 같이 들어봐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인구는 4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인류는 모든 동물군의 80%를 파괴했어요. 그리고 환경오염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이어졌죠. 따라서 미래엔 지구온난화로 우리 몸이 늘어나고 피부는 어두워지며 귀는 더 나은 방열을 위해 자라게 될 거예요. 우와, 아놀드, 당신의 이웃 헨리와 점점 닮아가는데요. 하지만 사실 지난 15만 년 동안 호모 사피엔스의 뇌가 200g이나 줄었고 계속 줄고 있어요. 안락한 생활은 비활동성과 저하로 이어지니까요. 호모 사피엔스는 영원히 지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오, IQ 테스트 보는 거예요? 긴장 풀어요. 아놀드의 얼마 있지 않는 뇌까지 터져버리겠어요. 자존심 상해서 IQ가 더 높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예요. 지금 누굴 속이려는 거죠? 좋은 생각이 있어요. 영양분을 많이 받으면 뇌는 작동을 더 잘합니다. 혈액순환이 더 빨라지기 때문이죠. 아드레날린 한 방이면 심박수가 분당 220으로 증가하고 커피를 40잔 마시면 350까지 증가합니다. 자, 아놀드의 뇌가 영양분을 충분히 받았는지 볼까요? 글쎄요. 대신 심장이 1초에 30만 번 뛰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소리의 속도 20배에 달하는 속도로 피가 정맥을 통해 흐르겠죠. 물론 모든 정맥과 혈관은 즉시 터질 것이고 심장은 한 번밖에 뛰지 못할 거예요. 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심장을 모터로 교체하고 피를 더 끈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슈퍼맨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체의 모든 과정은 수천 배 빨라집니다. 아놀드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한때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준위가 있다면 구글보다도 성공적인 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인슈타인의 중력 법칙을 개선하거나 인류의 평균 수명을 수백 년 연장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빨라진 신진대사 때문에 화장실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괜찮아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 정도의 압박을 최대 2시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꽝! 아놀드, 테스트 안 받잖아요, 아직. 아놀드!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뭐. 지금 1시간 동안이나 뭘 고를지 생각 중이죠. 코코넛 워터 아니면 콜라. 정신 차리세요, 아놀드.
당신은 언제나 말썽을 피우잖아요. 이럴 수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죠? 순환계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코코넛 아이비는 때때로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코코넛 물은 인간의 혈장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죠? 콜라? 네, 한번 해봐요. 하지만 먼저 가스를 모두 제거하세요. 음료에 들은 가스가 혈관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찢어질 거예요. 콜라엔 설탕,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빠른 에너지의 완벽한 원천이며 기운을 낼 수 있게 해주죠. 효과가 있었나봐요. 콜라가 몸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모습이 조금 변했는데요. 머리색도 바뀌었고요. 한편으로 당신은 이제 모든 어린이 파티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콜라의 카페인이 흐른다면 3일에 한 번 잠을 자도 돼서 보통 사람보다 시간이 많아졌을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빠른 에너지 보충을 위해 콜라를 마시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리필은 가까운 마트에서도 가능해요. 안 돼! 멈춰요, 아놀드! 멘토스 하나만 먹어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요. 걱정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콜라는 조금의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혈액에 있는 콜라는 치명적이에요. 눈과 신장, 신경과 심장이 가장 고통을 받죠. 콜라는 안 되는 걸로 밝혀졌네요. 롤리타 97에 홀딱 반해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사랑의 코멘트로 도배한 후 차단당했습니다. 아놀드의 슬픔은 아이스크림으로 잘 극복한 것 같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는 과연 살이 얼마나 찔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살이 찌기 위해선 칼로리 섭취량을 계속 늘려나가면 됩니다. 현재 아놀드의 몸무게와 생활 패턴을 고려하면 하루에 스니커즈 6개를 먹으면 살이 찌기 시작할 거예요. 300kg이 나가게 되면 하루에 스니커즈 14개를 먹어야 하고 2000kg이 되면 하루 칼로리 섭취량이 17,000칼로리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이 찐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2000kg이나 되면 몸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지방의 장기들과 정맥이 짓눌리게 되고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콘크리트보다 4배는 강한 가장 튼튼한 뼈들도 일어서는 순간 부서지겠죠. 지방이 숨통을 조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몇 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흡입을 좀 해보죠. 엄마의 브래지어를 빌려와야겠군요. 몸에 지방이 많을수록 여성 호르몬이 더 집중적으로 생성됩니다. 가슴이 더 커지고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그리고 아놀드의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겠죠. 오우, 이럴 수가. 롤리타 97의 남편은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뭐 괜찮아요. 음식 없는 옷장 속에서 3년은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방이 쌓여 있잖아요. 비타민과 물만 챙겨 먹으면 안 되겠네요. 닥터 조는 고통을 줄이는 비밀의 공식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할 것 같네요. 빨강 머리를 주는 당신의 그 DNA 때문에요. 우리 몸은 엄청난 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호작용을 위해 세포막에 특수 단백질인 이온 채널이 있죠. 이온 채널은 감각의 문과 같아요. 덕분에 우리는 따뜻함과 차가움,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고 고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을 마음껏 먹어도 돼요, 아놀드. 과학적으로 두통을 줄 수 있다고 밝혀졌어도요. 아마도 당신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시키는 모든 것에서도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축하하긴 일러요. 고통은 감정적인 것도 포함이에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 짝사랑도요. 이런 고통은 2015년에 비트코인을 판매한 거랑 비슷할 거예요.
아놀드, 기운 내세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걸로 개성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유명한 래퍼 릴 우지버트처럼 이마에 다이아몬드를 박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SCN9A 유전자 결함의 결과이죠. 추위와 뜨거움을 구별할 수 있고 만져도 느끼지만 통증 신호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놀드, 정말 그 입맞춤 때문에 타가의 남자친구와 싸울 건가요? 기억해요, 아놀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요, 당신은 똑같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고통은 없으니까 일반 테이프도 쓸 수는 있네요. 이런, 닥터 조의 약도 효과가 다했나봐요. 아놀드! 괜찮아요, 아놀드? 아놀드, 심하게 다쳤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놀드를 고쳐줬죠. 거의 멀쩡한데요.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임플란트가 심어지지 않은 용사를 찾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야 해요. 이 사람이 하겠대요. 아놀드의 옷은 필요 없죠. 아놀드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2050년으로 가는 거예요. 오, 저런. 사람들이 상상하는 밝은 미래와는 다르네요. 2050년에는 지구온난화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인구가 100억 명으로 늘게 될 테니까요. 인구가 너무 많아져 깨끗한 물이 부족하게 됐죠.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펩시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믿어지나요?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은 펩시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우리 미션으로 돌아가요. 2050년에는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인공 임플란트가 있죠. 인간의 적인 드론들은 10km 거리에서도 임플란트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놀드는 2050년 기준으로 가장 찾기 힘들고 무적인 사람이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용사들이여, 모여라! 자, 아놀드, 북쪽에 적군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자기 총에 의해 길이 막혔어요. 발사 무기 대신 전기 자극을 쏘는 거예요. 속도는 무려 시간당 7,000km에 달하죠. 숨을 곳을 찾아야 해요. 어서요. 지하로 내려가죠. 총은 피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아놀드. 스캐너로 드론을 감지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잊지 않았죠? 드론은 아놀드를 몰라봐요. 빨리 저쪽으로 가서 전원을 끄는 거예요. 잘했어요, 아놀드. 미래는 아놀드 같은 사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계속 가요. 거의 다 왔어요. 자, 다시 올라가야 할 시간이에요. 아놀드, 주위에 적이 많아요. 엑소수트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슈퍼 군인이 되어 장거리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신체 활동이 이전보다 20배는 더 수월해질 거예요. 이제 아놀드는 무적이에요. 이제 조작법만 알아내면 되겠죠. 아놀드, 안 돼요! 미래의 아놀드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슬퍼할 시간은 없죠. 적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플레임 트로어가 있어요. 사용해요.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오, 아놀드, 조심해요. 로켓이에요. 또 침대에 케찹을 흘렸나봐요. 아, 그날인가요? 잠깐, 당신이 왜 그날을 겪는 거죠? 아놀드, 당신은 간성인가봐요. 전 세계 2%의 사람들은 사춘기 동안 생식기에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구 큐스틱을 주머니에 넣고 원하는 경우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왜 이 사진 앨범이 몇 년 동안 숨겨져 있는지 이해하겠네요. 그래서 당신의 성별은 뭐죠? 성은 3가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특정 호르몬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에스트로겐,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 두 번째 방법은 유전적이죠. 남자라면 XY 염색체를, 여자라면 XX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타고난 것이 아닌 평생 획득한 정이죠. 오, 이제 옷장을 업데이트하는 건가요? 이제 내부는 외부 상태와 동일하지만 끔찍한 스타일 감각은 그대로네요. 인생이 크게 바뀔 거예요. 임신이 가능한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리건주에서 결혼한 부부인 트리스틴과 비프가 있어요. 그건 그렇고 첫 번째 임신한 남자도 오리건 출신입니다. 오리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와, 수지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놀드, 기회네요. 하지만 여자로 보인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남자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오, 드디어 꿈을 이뤘네요. 수지와 드디어 함께하게 됐어요. 저런 손님이 왔는데요. 그중 한 명은 당신이 마음에 든대요, 아놀드. 아니다. 남자들은 당신에게 관심 없대요. 하지만 수지가 바라보는 게 심상치 않은데? 설마 어떻게 보이는지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이에요. 아놀드, 또 온라인 농장에 돈을 다 쓴 거예요? 어쩔 수 없네요. 이제 가상 음식이라도 먹어서 배를 채워요. 어쨌든 빌 게이츠가 맥도날드 골드카드를 가진 걸 아나요? 평생 무료로 먹을 수 있대요. 뭐 당신이 누구보다 더 필요해 보이지만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버거킹의 특별한 폭탄 버거부터 시작해봐요. 4개의 패티, 4장의 치즈, 그리고 베이컨까지. 800칼로리예요. 맥도날드의 감자튀김도 오네요. 19가지의 숨겨진 재료가 들어있어요. 아놀드, 먹어요. 햄버거 패티 하나에 100마리의 소로부터 온 부위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대요.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연간 5천만 마리의 소가 도축돼요. 벌써 끝이에요? 탄산음료를 마셔요. 식욕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료래요. 고맙게도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120개국에 이미 39,000개의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선 감자튀김에 재활용된 기름을 트럭 연료로 쓰기도 한대요. 지난 20년간 세계의 과체중 인구는 3배가 되었어요. 멈추는 게 좋겠어요, 아놀드. 이렇게 먹으면 한 달에 체중이 10%나 늘 거고, 이게 계속된다면? 아놀드, 멈춰야 해요. 제2형 당뇨병이 생겼어요. 우울해지고 당신의 혈관은 지방으로 가득 찼어요. 이러면 쉽게 심장마비가 일어난다고요. 패스트푸드는 칼로리가 매우 높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충고하자면 빨리 집에서 조리한 건강식으로 전환하세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잘했어요. 좋은 시작이네요, 아놀드. 저녁에도 뭘 먹는지 확인하러 올게요. 세상에, 아놀드, 대체 뭘 만든 거예요? 구운 돼지랑 초코 캐러멜 케이크? 제가 말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패스트푸드 말고도 고칼로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너무 많고요. 지금 증상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저런 우울함, 자신감 부족, 피로. 정말 우울증이 생긴 건가요? 정신과 의사라도 봐야 할까봐요. 제발 자가진단과 자가치료는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우와, 다양한 항우울제. 장담하는데 설명서도 절대 읽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좋아요. 프로작 2팩, 셀렉사 75정, 졸로푸트 5팩, 렉사프로 반병,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색상과 진정제 시럽이네요. 이것들은 반드시 우울증을 치료하지도 않고 일단 약을 모으기 시작하면 끊기 어려워요. 정말 걱정되는 건 3환계 항우울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잘 알고 있죠. 조만간 그 쓰레기까지 사용할 거라는 걸요. 휴, 또 시작이네. 이번엔 뭘 먹었나요? MAO 억제제는 진전선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현기증, 떨림, 발작 모두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에 의해 발생하죠.
지금 경험하는 행복감과 즐거움은 4만 개의 항우울제에서 나옵니다. 그나저나 지금 8시간째 먹지 않은 걸 알고 있나요? 모델은 때때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항우울제를 복용해요. 항우울제를 복용한 뒤 꿈은 더 가깝고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전부 꿈이었나요? 아니면 현실이었나요? 이 컨퍼런스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 귀여운 원숭이들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설치하는 신기술을 선보일 겁니다. 이 칩은 인간의 뇌에도 미래에 설치되겠죠. 아놀드, 열쇠 가지고 원숭이들을 놀리면 안 돼요. 어우, 이런, 거봐요. 어우, 그럴 줄 알았어요. 일론이 도대체 왜 아놀드 같은 멍청이를 컨퍼런스에 초대했는지 모르겠네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뉴라링크는 간단한 장치입니다. 뉴라링크는 전기 자극을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컴퓨터로 전극을 통해 전달하는 거죠. 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놀랍도록 복잡한 장치입니다. 뇌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철사로 만들어진 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손상을 입히지 않고 전극을 아주 조심히 연결해야 하는 겁니다. 아놀드! 서둘러요! 주차비를 내지 않으면 견인 트럭이 차를 끌고 갈 거예요. 심팬지에게서 어서 열쇠를 뺏어와야 해요. 이 정도 주차비라면 이번 달 말까지 구멍가게에서 파는 라면을 먹어야 되겠네요. 자, 어서 원숭이 옷을 입는 게 좋을 거예요. 내 말 들어봐요. 냄새가 지독하긴 하지만 딱 5분만 버티면 돼요. 자, 한 번 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아니, 아놀드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놀드는 내 전형 실험 대상이라고요. 일론, 아놀드 잘해줘요. 제가 할 말은 아니겠죠? 이 멍청이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일 뿐이니까요. 자, 아놀드의 뇌는 원숭이의 뇌 크기와 별 차이가 없어서 이 칩을 사용해도 완벽할 겁니다. 뉴라링크와 와이파이 덕에 아놀드는 이제 생각의 힘을 이용해 이 기기의 다른 주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과의 상호작용이 아주 빨라진 덕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놀드, 집중해요.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원숭이의 바디 랭귀지를 다운로드 받아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아놀드. 그런데 온종일 걸릴 줄은 몰랐네요. 너무 멍청해서 뉴라링크 칩도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켜는 걸 깜빡했잖아요. 아놀드, 개미에게 장난을 치나요? 이렇게 하면 신이라도 된 것 같죠? 적을 과소평가했네요. 우와, 아이러니하네요. 이제 사냥꾼의 먹이가 되었어요. 아놀드, 축하해요. 전쟁의 중심에 서 있어요. 인류의 모든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요. 10조의 개미가 참여합니다. 이런 숫자를 본 적도 없죠? 숫자를 보기는 하나요? 그래요. 저길 보세요. 개미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개미가 인간 크기가 된다면 인류는 가망이 없을 거예요. 평범한 개미도 16층 건물을 들어올리고 시간당 55km로 달릴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손님이 도착했어요. 아놀드, 달리는 게 좋을 거예요. 저런 아놀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래도 보세요. 적을 동그랗게 돌게 했어요. 리더가 자신의 페로몬 흔적을 따라가고 있네요. 개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죽음의 덫에 빠진 거예요. 개미 소용돌이를 만들었어요. 이제 지도자는 지쳐 죽을 때까지 군대를 원으로 이끌 거예요. 이들에게 영웅이 되었네요, 아놀드. 당신에게 개미 여왕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오, 권력을 위해 싸워야 하나 봐요. 가끔 두 번째 여왕이 개미집에 나타나곤 해요. 그럴 때 두 여왕은 결투를 벌이고 누가 개미집을 다스릴지 결정을 하죠. 싸움이 끝나면 개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왕을 결정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다수가 소스를 파괴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했던 걸 취소할게요. 조심해요. 아놀드, 운이 정말 좋았어요. 쿠데타에서도 살아남았네요. 하지만 이건 뭘까요? 시체 냄새에 흠뻑 젖어서인지 개미들은 당신이 죽었다고 봤나봐요.
아마 산채로 묻힐 거예요. 쓸모 없었던 아놀드, 이제 편히 쉬어요. 네, 전부 다 아놀드 거예요. 단 모든 걸 먹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요. 실험을 제대로 하려면 알맞은 음식을 골라야 하죠. 초콜릿 케이크와 고기.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나면 잠이 오게 되죠. 자, 좋은 꿈 꿔요, 아놀드. 사실은 배가 너무 아파서 한밤중에 깨어나게 될 거예요, 아놀드. 위벽이 늘어나고 팽창되겠죠. 좋은 아침, 아놀드.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많이 먹을수록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소모되는 칼로리도 줄어들죠. 의자에 바퀴가 달리지 않아서 참 아쉽죠, 아놀드. 2달 지나면 아놀드는 거대하고 중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심장이 아파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당연하죠. 비만인 사람들에게 고혈압과 심장 질환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좀 쉬어요, 아놀드. 구독자들과 이야기나 해요. 네? 사람들이 뚱뚱한 게으름뱅이라고 부른다고요? 불쌍한 아놀드. 수많은 비만인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리죠. 하지만 슬퍼하지 말아요. 슈퍼스타 스모 선수가 될 수 있잖아요. 스포츠가 구해줄 거예요. 자, 케이크 퍼니셔이자 엘리베이터 절멸자인 유사코 뚱부아소를 소개합니다. 준비됐나요? 파이트!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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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떨고 있죠? 화났어요? 알겠어요. 커져버린 위가 폐를 누르고 있어서 숨쉬기가 힘들군요. 아놀드, 안 돼! 죽으면 안 돼요! 마지막 남은 도넛은 어쩌고요? 아놀드 어디 가요? 다시 지구의 중심으로 가는 건가요? 아놀드, 모두에게 인사해요. 작별 인사도 하고. 왜냐면 아놀드의 심장을 10억 분의 1초 동안 멈출 거거든요. 진정해요. 다 공부를 위한 거라고요. 심장은 시속 40km의 속도로 우리의 몸 전체에 피를 뿜어내 공급합니다. 혈관의 길이는 자그마치 10만 킬로미터가 넘고 이 혈관을 하나로 이으면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만! 아놀드, 그렇게 놀랐어요?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는 각각 0.4초가 걸립니다. 평균적인 사람 기준으로 심장이 쉬는 시간을 합쳐보면 20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심장이 10억 분의 1초 동안 멈춰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 좀 쳐보죠. 자세히 보면 심장은 2층 집과 같습니다. 위층에 심방이라는 방이 2개 있고 아래층에는 심실이라는 방이 2개 있습니다. 보통 심방에서 심실로 뿜어져 나오는 피의 압력은 매우 강해 무려 9m 이상 날아갈 수 있답니다. 30피트죠. 그 다음은 심실이 피를 폐나 대동맥으로 뿜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심장의 다른 부분들이 움직이는 동안 심실이 적어도 0.7초 동안 멈춰버리면 뿜! 뿜어지는 피가 2배가 되죠. 갈갈이 조각날 겁니다. 물론 이번은 아니지만요. 우린 아놀드가 필요해요. 모두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농담이에요.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4시간 동안 물건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계를 발명했어요. 물건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완벽한 투명성이지만 아쉽게도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물체에서 뿜어나오는 광선이 물체가 부재인 경우의 광선과 일치할 때 생기는 위장 효과이죠. 이 기계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물건을 메타 물질로 감싸는 거예요. 예를 들어 투명 모자 같은 경우 빛을 굴절시켜 물건이 보이지 않게 하는 원리예요. 자, 피자에 한번 실험해보죠. 성공하기만 하면 친구들과 나눠 먹지도 않아도 되는 피자가 발명되는 거예요. 첫 번째 스위치를 작동시켜봐요. 최초의 3차원 투명성은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2008년에 발명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지 않는 은색의 마이크로파이버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눈에 위장된 물건 뒤에 있는 빛만 보이게끔 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스위치. 가만히 있어요, 아놀드.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아놀드의 머리를 후려치고 싶지만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있게 이 모자를 써요. 좋아요. 이제 24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뭐 할 거예요, 아놀드? 거기 갈 줄 알았어요. 투명성의 원리에 따르면 아놀드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투명해진 신체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과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놀드의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킬 능력이 사라져 망막에 빛이 맺히지 않게 될 거예요. 망막도 투명해진 간상체와 원추체 때문에 빛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놀드는 잘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헬스클럽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다른 것 좀 해보죠. 18시간 남았어요.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요. 이 돌머리 원숭이 엄청난 비밀을 밝혀내서 굉장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에리아 51 들어가는 건 어때요? 그렇죠. 그건 다른 주에 있죠. 좋은 생각 없어요? 그걸 훔치려고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계획이라도 철저하게 짜봐요. 물론 투명해졌으니 박물관 문을 닫은 후에도 숨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비원들을 피해가야 해요. 다이아몬드 주변에는 레이저 투성이고요. 정말 3단 공중제비를 해서 다이아몬드를 훔친 다음 정확히 새벽 2시에 진품을 대신해 전시할 모조품을 가져다줄 자동차를 타고 박물관에서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 해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박물관은 1시간 후에 문을 닫을 거예요. 구석에 가서 숨어 있어요. 모자를 벗어야죠, 멍청이. 준비해요, 아놀드. 자,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작전 개시. 이런 3중 공중제비만 했으면 됐는데 또 망쳤네요, 아놀드. 이제 발에 불이 나도록 도망가야 돼요, 아놀드. 출구가 바로 앞에 있어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이런 다이아몬드의 유리 모조품이네요. 참 일이 잘 안 풀리네요. 뭐 생각해보면 진품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이제 아름다운 타가이의 사랑을 받기 힘들겠어요. 안 됐지만 1시간 후면 다시 몸이 보이게 될 거예요, 아놀드. 그러니 잘 도망가봐요. 바이바이, 아놀드. 놀이공원에 온 건가요? 브리또가 너무 매웠나 보네요. 빨리요, 마실 거 찾아봐요. 잠깐, 아놀드. 마법샵에 뭐가 있을 줄 알고요. 일단 음식 문제는 해결했으니 가서 놀아봐요. 줄 좀 보세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아닌가요? 아놀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귀여운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아놀드, 조심해요. 아놀드, 이런 곳까지 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될 줄이야. 세상에, 살아있는 건가요? 우와, 부활을 했나봐요. 전에 마셨던 묘약이 진짜였나 보네요.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됐어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지구상 가장 오래된 생물이 될 거예요. 몸이 재생을 하네요. 세포들이 노화한다는 건 농담일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빨간불에 도로 건너기, 마음대로 손대기, 캐니 매코믹 닮은 꼴 대회 나가기. 엉망진창이네요. 무한으로 살 수 있는데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나요? 아놀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무술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아놀드, 시간 낭비는 그만하자고요. 그래요. 그럼 200년 동안 뭐든 넷플릭스라도 보도록 하세요. 이제 지겨워진 것 같네요. 집도 오래된 것 같은데 모습은 그대로예요. 불멸의 단점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죠. 자기만 느려지는 게 보이고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질 거예요. 소중했던 것들이 천천히 사라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 없고 놀라지도 않아요. 이미 다 봤기 때문이에요. 우울의 끝을 보게 될 거예요. 미안해요, 친구. 그건 소용없어요. 그만해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놀드, 가서 TV라도 보세요. 아놀드? 휴, 그래요. 그냥 둘게요, 그럼. 오, 아놀드, 딱 맞춰왔어요. 태양도 죽어가고 있네요. 가장 좋은 자리를 남겨뒀어요. 태양계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자리죠. 지구랑 작별 인사하세요. 결국 브리또를 먹은 게 실수였어요.